연간 등록금 30만 원, 매달 월세 보조금 60만 원, 학비는 거의 공짜인데 집세까지 나라에서 대준다고 하면 믿으시겠습니까? 이게 불과 1년 전까지 프랑스에서 공부하던 한국 유학생들의 현실이었습니다. 그런데 2026년 7월부터 이 모든 게 사라집니다. 등록금은 16배 올라 490만 원이 되고 월세 보조금은 단 한 푼도 나오지 않습니다. 숫자로만 보면 연간 1200만 원 이상의 부담이 늘어나는 셈인데요. 더 기막힌 건 환율입니다. 원유로 환율이 1700원을 넘나드는 지금 같은 100유로를 써도 2년 전보다 20만 원 넘게 더 나가는 구조가 됐습니다. 혁명과 인권의 나라, 복지국가의 대명사였던 프랑스가 왜 갑자기 외국인 학생들에게 문을 닫기 시작한 걸까요? 그리고 이건 프랑스만의 문제일까요? 아닙니다. 세계 곳곳에서 외국인에게 비용을 전가하는 움직임이 동시다발적으로 벌어지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보편적 복지의 종말과 자국 우선주의 경제라는 거대한 흐름 속에서 과연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해야 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영상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재미있고 알찬 정보로 보답하겠습니다. 프랑스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가 있습니다. 에펠탑, 루브르 박물관, 그리고 복지국가. 특히 교육 분야에서 프랑스는 독보적인 위치를 차지해 왔습니다. 파리 일대학 정식 명칭으로 팡텅소르본은 세계 최고 명문 중 하나로 손꼽히는 곳인데요. 놀라운 건 이런 명문대의 연간 등록금이 학부 기준 178유로, 한화로 약 30만 원에 불과했다는 점입니다. 한국 대학 한 학기 등록금의 10분의 1도 안 되는 금액으로 세계 최고 수준의 교육을 받을 수 있었던 겁니다. 그것만이 아닙니다. 프랑스는 유럽에서 유일하게 외국인 유학생에게도 주거 보조금을 지급하는 나라였습니다. 카페라고 불리는 이 제도를 통해 국적과 상관없이 월세의 최대 80유로에서 350유로까지 한화로 13만 원에서 60만 원가량을 지원받을 수 있었습니다. 전세 제도가 없는 프랑스에서 유학생들은 오직 월세로만 거주해야 하는데 파리 기준 원룸 평균 월세가 950유로, 한화 160만 원을 넘어가는 상황에서 이 보조금은 단순한 혜택이 아니라 생존 그 자체였습니다. 그래서 프랑스는 가성비 유학의 대명사였습니다. 학비는 거의 공짜에 가깝고 월세 보조금까지 나오니 영미권 대학의 높은 등록금을 감당하기 어려운 학생들에게 프랑스는 꿈을 실현할 수 있는 마지막 루트 같은 곳이었습니다. 현재 프랑스에 체류 중인 한국 유학생만 7,000명이 넘는다는 사실이 이를 증명합니다. 그런데 이 모든 전제가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2025년 12월 1일 파리 1대학 이사회가 찬성 18표, 반대 15표, 기권 3표라는 아슬아슬한 표차로 외국인 등록금 인상안을 가결했습니다. 2026 학년도부터 EU 회원국 출신이 아닌 외국인 학생의 학부 등록금은 178유로에서 2,895유로로, 석사 과정은 254유로에서 3,941유로로 대폭 인상됩니다. 학부 기준 약 16배, 석사 기준 약 15배가 뛰어오른 겁니다. 금액으로 환산하면 학부는 30만 원에서 490만 원으로, 석사는 43만 원에서 670만 원으로 치솟습니다. 여기에 주거 보조금 폐지가 더해집니다. 2026년 7월부터 학생 비자를 소지한 비EU권 외국인에게는 주거 보조금이 전면 중단됩니다. 단 한 푼도 지급되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매달 받던 60만 원 가까운 지원금이 하루아침에 0원이 되는 겁니다. 두 가지를 합산하면 연간 추가 부담액이 최소 1200만 원 이상 늘어납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원유로 환율을 보면 상황은 더 심각해집니다. 2024년 초만 해도 1유로에 1,400원대였던 환율이 2025년 말에는 1,700원을 돌파했고 2026년 1월 현재 1,700원대 후반에서 1,800원대를 오가고 있습니다. 2년 사이에 원화 가치가 유로 대비 20% 이상 떨어진 셈입니다. 이게 실제로 무슨 의미인지 계산해 보면 파리에서 월세 950유로짜리 원룸에 사는 학생의 경우 2년 전에는 월 133만 원이면 됐는데 지금은 161만 원이 필요합니다. 같은 집에 살면서 매달 28만 원씩 연간 336만 원을 더 내야 하는 구조가 된 겁니다. 등록금 인상, 주거보조금 폐지, 환율 상승이라는 삼중고가 동시에 덮친 상황입니다. 파리에서 석사 과정을 밟고 있는 한 한국인 유학생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금도 APL이 없으면 월세를 감당할 수 없는 구조인데 2026년부터는 선택지가 유학 포기밖에 없어진다. 이쯤에서 질문이 생깁니다. 프랑스는 왜 갑자기 이런 결정을 내린 걸까요? 프랑스 정부가 외국인 학생들을 미워해서일까요? 아니면 다른 구조적인 이유가 있는 걸까요? 2025년 1 붕이 기준 프랑스의 국가 부채는 3조 3,454억 유로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한화로 환산하면 약 5,700조 원에 달하는 금액입니다. GDP 대비 부채 비율은 114%를 넘어섰는데요. 이는
유로존에서 그리스와 이탈리아에 이어 세 번째로 높은 수준입니다. 더 심각한 건 재정 적자입니다. 프랑스의 연간 재정 적자는 GDP 대비 5.8%로 이 유재정 준칙인 3%를 거의 2배 가까이 초과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 프랑스 정부는 버는 것보다 쓰는 게 훨씬 많은 상태가 고착화됐다는 뜻입니다. 이게 왜 문제인지 구체적으로 들여다보면 2024년 프랑스 정부의 국채 이자 비용은 약 445억 유로였습니다. 2025년에는 549억 유로까지 오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연간 100억 유로, 한화로 17조 원 이상이 빚에 대한 이자로만 빠져나가는 겁니다. 이자 비용이 폭발적으로 늘어나면 다른 예산을 깎을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파리 1대학은 2026년 예산에서 1100만 유로 이상을 삭감당했고 그중 600만 유로는 도서관, 학과, 행정부서 운영 예산에서 직접 삭감됐습니다. 대학 측 설명에 따르면 자료 구입 투자의 90%를 삭감했고 더 이상 책을 구매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교수 채용은 중단되고 시간 강사는 해고되며 행정 직원도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대학이 찾은 해법이 바로 외국인 등록금 인상입니다. 파리 1대학 행정문서에 따르면 외국인 학생 약 6,400명에게서 총 600만 유로, 한화로 약 100억 원을 추가로 징수하겠다는 목표를 세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나 파리 1대학 총회에서 한 참석자가 던진 말이 이 상황의 쟁점을 묘사합니다. 프랑스 정부는 군사 예산으로 570억 유로를 쓴다. 그러나 학생과 대학에는 단 1,100만 유로도 없다고 말한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지점이 있습니다. 프랑스 정부는 왜 하필 외국인 복지부터 잘라낸 걸까요? 그 답은 정치 지형의 변화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프랑스에서는 극우 정당인 국민연합의 영향력이 급격히 커지고 있습니다. 2024년 프랑스 국민의회 선거에서 국민연합은 역대 최다 의석을 획득했고 자국민 우선이라는 기치 아래 외국인 대상 복지 축소를 강하게 주장해 왔습니다. 경제가 어려워지면 가장 먼저 희생양이 필요해집니다. 미국 싱크탱크 니스카넨 센터의 시실리아 엔토라인 이민정책 분석가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경제 성장이 둔화하고 자국 내 졸업생들이 좋은 일자리를 찾기 어려워지면 사람들은 종종 희생양을 찾게 된다. 프랑스 국민 입장에서 보면 자신들이 낸 세금으로 외국인 학생들의 학비와 집세를 대주는 상황이 불합리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특히 자국민 청년들도 취업난에 시달리는 상황에서 외국인에게 혜택을 주는 것이 납득되지 않는다는 여론이 형성된 겁니다. 자,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이게 프랑스만의 문제일까요? 아니면 더 큰 흐름의 일부일까요? 프랑스의 변화가 단독 사건이 아니라는 건 세계 곳곳의 움직임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먼저 유럽부터 볼까요? 유럽의 무상교육 도미노는 이미 쓰러지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믿었던 독일부터 볼까요? 대학 등록금 0원의 상징과도 같았던 독일이지만 균열은 이미 시작됐습니다. 바덴비르텐베르크주는 이미 비유럽권 학생들에게 등록금을 받고 있고 독일 최고의 명문 뮌헨 공대 TUM도 최근 비유럽 학생들에게 수백만 원의 등록금을 징수하기 시작했습니다. 독일 내에서도 왜 우리 세금으로 외국인을 공부시키냐는 여론이 커지면서 다른 주들로 유료화가 번지는 건 시간 문제라는 분석이 지배적입니다. 네덜란드는 더 교묘한 방식으로 문을 걸어 잠그고 있습니다. 돈 문제가 아닙니다. 바로 언어와 주거입니다. 극심한 주택난과 우경화된 정치 지형 속에서 네덜란드 정부는 대학의 영어 강의 트랙을 대폭 축소하겠다고 엄포를 놓았습니다. 네덜란드어를 못하면 오지 말라는 사실상의 유학생 쿼터제가 작동하기 시작한 겁니다. 복지천국 북유럽은요? 노르웨이, 핀란드, 스웨덴은 이미 비유럽권 학생 대상 등록금 유료화를 완료했습니다. 스위스도 2025년 5월부터 관광세를 하루 이 스위스프랑에서 스위스프랑으로 2.5배 인상합니다. 그리스는 산토리니나 미코노스 같은 유명 관광지에 1인당 20유로의 추가 관광세를 물리기 시작했습니다. 세계적으로도 이 흐름이 보입니다. 일본 정부는 2025년 7월부터 출국세를 현행 1000엔에서 3000엔으로 3배 인상하기로 했습니다. 한화로 약 28,000원에 달하는 금액입니다. 여기에 숙박세까지 더해집니다. 교토시는 최대 1만 엔, 약 93,000원의 숙박세를 검토하고 있고 히메지성은 외국인 관광객 입장료를 1000엔에서 2500엔으로 2.5배 올립니다. 유학 분야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본 국립도호쿠대는 2027년부터 유학생 등록금을 인상하겠다고 공지했고 캐나다는 학생 비자를 포함한 각종 비자 수수료를 소폭 인상했습니다. 미국은 전문직 비자인 H1B 수수료를 대폭 올렸고요. 태국마저 공항세를 53% 인상하기로 했습니다. 이 모든 움직임에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자국민의 세금은 자국민을 위해 쓴다는 원칙, 그리고 외국인에게는 그에 상응하는 비용을 부과한다는 논리입니다. 이걸 자국 우선주의 경제라고 부릅니다.
코로나19 이후 각국의 재정 상황이 악화되면서 그리고 글로벌 공급망 재편과 지정학적 갈등이 심화되면서 국가들은 점점 더 안으로 시선을 돌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경기가 좋아지면 다시 풀리겠지라고 생각하시나요? 아닐 수도 있습니다. 많은 경제학자들은 지금 이 상황을 일시적인 긴축이 아니라 지난 30년간 우리가 믿어왔던 세계화 시대의 완전한 종료라고 진단합니다. 과거와 가장 결정적으로 다른 점은 바로 인구입니다. 선진국들은 늙어가고 있고 부양해야 할 노인은 넘쳐납니다. 한정된 세금을 자국 노인들의 연금과 의료비로 쓰기에도 모자란 상황에서 외국인 청년들에게 나눠줄 몫은 구조적으로 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즉, 글로벌 이동성의 사다리가 끊어지는 건 일시적 현상이 아니라 인구 구조가 만든 정해진 미래라는 겁니다. 우리가 알던 친절한 선진국이 이제 역사 속으로 사라지고 있습니다. 이 상황에 대해 두 가지 상반된 시각이 존재합니다. 첫 번째는 정상화 논리입니다. 애초에 자국민이 낸 세금으로 외국인을 지원하는 게 비정상이었다는 관점입니다. 프랑스 국립대 등록금이 30만 원이었다는 건 실제 교육비의 대부분을 프랑스 납세자들이 부담했다는 뜻입니다. 프랑스 국민 입장에서 왜 우리 세금으로 한국 학생, 중국 학생, 아프리카 학생을 가르쳐야 하냐는 불만이 나올 수 있습니다. 한국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한국에서 외국인 유학생, 특히 중국인 유학생에 대한 혜택 논란이 끊이지 않습니다. 일부 대학에서 외국인 유학생에게 장학금을 주고 기숙사 우선 배정을 하고 심지어 국민건강보험 혜택까지 받게 하는 상황에 대해 역차별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이 관점에서 보면 프랑스의 결정은 합리적인 선택입니다. 호의가 계속되면 권리인 줄 안다는 말처럼 그동안 당연하게 받아왔던 혜택이 사라지니까 불만이 나오는 것뿐이라는 논리입니다. 두 번째는 투자 관점입니다. 유학생 유치는 비용이 아니라 투자라는 시각입니다. 우수한 외국인 학생을 유치하면 그들이 졸업 후 해당 국가에서 일하거나 본국에 돌아가 친해 당국 인재가 됩니다. 프랑스에서 공부한 학생들은 프랑스 문화와 언어에 익숙해지고 졸업 후 자국에 돌아가 친프랑스 성향의 엘리트가 됩니다. 이들이 정치인, 기업인, 학자가 되면 프랑스의 소프트 파워가 확장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실제로 아프리카 여러 국가의 지도자 중 상당수가 프랑스 유학파입니다. 프랑스가 오랫동안 아프리카에서 영향력을 유지할 수 있었던 배경 중 하나가 바로 이런 교육 외교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프랑스는 이 장기적 이익을 포기하고 단기적 재정 절감을 선택하고 있는 겁니다. 파리 일대학 정치학 교수 마리 에마누엘 포무롤은 이렇게 경고합니다. 출신 국가에 따른 차별은 용납할 수 없다. 프랑스 대학의 매력도가 떨어져 유학생들이 다른 나라를 선택하는 이유가 될 것이다. 미국의 경우도 실리콘밸리 창업자 중 상당수가 이민자 출신이고 구글, 테슬라, 엔비디아 같은 기업의 창업자나 핵심 인력이 인도, 중국, 유럽 출신입니다. 미국이 세계 최고의 기술 강국이 된 배경에는 전 세계 인재를 빨아들인 교육 시스템이 있었습니다. 이 관점에서 보면 프랑스의 결정은 근시안적 선택입니다. 당장의 재정 절감에 급급해 장기적 국익을 포기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올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느 쪽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자국민 세금으로 외국인을 지원하는 건 국가 경쟁력을 위한 투자일까요? 아니면 멈춰야 할 퍼주기일까요? 이제 우리 자신을 돌아볼 차례입니다. 프랑스의 사례가 한국에 주는 시사점은 무엇일까요? 한국에서도 외국인 대상 혜택에 대한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특히 건강보험 문제가 대표적입니다. 현재 한국에서 6개월 이상 체류하는 외국인은 국민건강보험에 가입해야 하고 내국인과 동일한 혜택을 받습니다. 그런데 외국인 유학생의 경우 보험료 50% 경감 혜택까지 있습니다. 2025년 기준 외국인 유학생의 월 건강보험료는 약 7만 원대인데 이 금액만 내면 한국의 의료 시스템을 그대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반면 한국인이 미국에서 아프면 어떻게 될까요? 보험 없이 응급실 한번 가면 수백만 원이 나옵니다. 이 비대칭 구조에 대해 역차별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오는 건 당연합니다. 하지만 반대 논리도 있습니다. 외국인들도 보험료를 내고 있고 그들이 한국에서 소비하고 일하면서 경제에 기여한다는 겁니다. 또한 일부 한국 대학들의 경우 저출산으로 학령 인구가 급감하면서 외국인 유학생 없이는 운영이 어려운 상황이기도 합니다. 2025년 현재 한국 내 외국인 유학생은 16만 명을 넘어섰는데요. 이들이 내는 등록금과 생활비는 대학 재정과 지역 경제에 상당한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프랑스 사례에서 우리가 배워야 할 점이 있다면 복지의 범위를 어디까지로 설정할 것인가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무조건 외국인에게 퍼주는 것도 무조건 차단하는 것도 답이 아닙니다. 어떤 혜택은 투자의 성격이 있고 어떤 혜택은 단순 소비의 성격이 있습니다. 구분을 명확히 하고 투자 대비 수익이 있는 분야에 선택적으로 지원하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반도체, AI, 바이오 같은 첨단 분야 석박사 과정 유학생에게는
파격적인 지원을 하되 어학연수생에게는 동일한 혜택을 주지 않는 식의 차등화가 가능할 겁니다. 실제로 한국 정부도 2025년부터 글로벌 인재 양성 전략의 일환으로 외국인 유학생 장학금 지원 예산을 전년 대비 15% 증액했다고 합니다. 다만 그 방향이 단순한 수 늘리기가 아니라 전략적 인재 확보로 가야 한다는 게 핵심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각자 도생의 시대에서 개인의 선택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프랑스 유학을 준비하고 있거나 현재 프랑스에서 공부하고 있는 분들에게 이번 변화는 단순한 비용 인상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가성비 유학이라는 개념 자체가 사라지고 있습니다. 프랑스만 그런 게 아닙니다. 독일도 일부 주에서 외국인 등록금을 도입하기 시작했고 유럽 전역에서 비슷한 움직임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영미권은 니또 원래 등록금이 비쌌고 이제 유럽마저 문을 닫으면 싼 학비로 좋은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곳이 거의 없어집니다. 어디로 가야 할까요? 최근 주목받는 곳이 동유럽과 아시아권입니다. 폴란드, 체코, 헝가리 같은 동유럽 국가들은 아직 등록금이 저렴하면서도 이 유학위를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싱가포르, 홍콩 같은 아시아권 대학들도 세계 랭킹에서 상위권을 차지하면서 유학 수요를 흡수하고 있습니다. 유학 지형도 자체가 바뀌고 있는 겁니다. 이제 유학을 결정할 때는 학비가 싸다는 이유만으로 특정 국가를 선택하기 어려워졌습니다. 오히려 중요해지는 건 ROI, 투자 대비 수익입니다. 구체적으로 따져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이 학교에서 이 학위를 받으면 어떤 커리어 기회가 열리는가? 졸업 후 현지 취업이 가능한가 아니면 한국으로 돌아와야 하는가? 한국에서 이 학위가 어느 정도의 시장 가치를 갖는가? 학비와 생활비를 합산한 총비용 대비 예상 연봉 상승폭은 어느 정도인가? 단순히 학비가 싸다고 가는 게 아니라 졸업 후의 삶까지 고려한 전략적 선택이 필요해진 겁니다. 예를 들어 동유럽은 비용이 아닌 리스크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졸업 후 한국으로 돌아온다면 혹은 런던이나 프랑크푸르트의 기업에 지원서를 넣는다면 냉혹한 채용 시장에서 프라하의 경제학 석사가 파리의 경영학 석사와 동등한 대우를 받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EU 학위라는 타이틀만 믿기엔 현실의 벽은 생각보다 높을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건 플랜 B입니다. 프랑스처럼 정책이 갑자기 바뀔 수 있다는 걸 이번 사례가 보여줬습니다. 유학 중간에 재정 상황이 급변할 경우를 대비한 비상 계획이 필요합니다. 장학금 신청, 아르바이트 가능 여부, 최악의 경우 귀국 후 학점 인정 문제까지 미리 점검해 두는 게 좋습니다. 현재 프랑스에서 유학 중인 분들의 경우 2026년 7월 이전에 졸업하거나 장학금 수혜 대상이 되거나 EU 시민권자와의 연계 등 예외 조항에 해당하는지 확인해 보는 것도 방법입니다. 아직 확정되지 않은 부분도 있어서 CAF 공식 사이트의 최신 정보를 계속 모니터링해야 합니다. 한 가지 역설적인 상황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프랑스가 외국인 학생을 내쫓으면 그 학생들은 어디로 갈까요? 미국, 영국, 호주, 캐나다 같은 영어권 국가로 갈 겁니다. 이들 국가는 외국인 유학생을 돈줄로 보는 경향이 있어서 높은 등록금을 기꺼이 받습니다. 프랑스가 외국인 학생을 밀어내면 영어권 국가들이 그 수요를 흡수하면서 더 큰 수익을 올리는 구조가 됩니다. 프랑스 입장에서는 100억 원 아끼려다가 장기적인 인재 파이프라인을 경쟁국에 넘겨주는 셈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게 과연 현명한 선택인지 아니면 근시안적 결정인지는 시간이 지나야 알 수 있을 겁니다. 지금까지 프랑스 복지 축소 사태를 통해 전 세계적인 자국 우선주의 경제의 흐름을 살펴봤습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프랑스는 GDP 대비 114%에 달하는 국가 부채와 5.8%의 재정 적재에 시달리면서 외국인 복지부터 칼을 들었습니다. 비유권 유학생 등록금은 16배 인상되고 주거보조금은 전면 폐지됩니다. 여기에 1,700원을 넘는 원유로 환율까지 더해져 한국 유학생의 연간 부담은 1,200만 원 이상 늘어납니다. 이건 프랑스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일본, 스위스, 그리스, 캐나다, 태국까지 전 세계적으로 외국인에게 비용을 전가하는 흐름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보편적 복지의 시대가 저물고 자국 우선주의 경제의 시대가 도래하고 있는 겁니다. 이 변화 앞에서 우리는 두 가지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야 합니다. 첫째, 우리나라는 외국인에 대한 혜택을 어떻게 설계해야 하는가? 둘째, 개인으로서 변화하는 세계 질서 속에서 어떤 선택을 해야 하는가? 호의를 권리로 착각하는 것도 문제지만 장기적 투자를 단기적 비용으로만 보는 것도 문제입니다. 중요한 건 균형입니다. 프랑스는 재정 위기라는 현실 앞에서 균형을 잃었고 그 대가를 외국인 학생들에게 전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사례에서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요? 그리고 우리나라도 프랑스처럼 외국인 대상 혜택을 대폭 축소해야 할까요? 아니면 다른 길이 있을까요?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